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1015 대책을 전격 폐기하는 법령이죠.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를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와, 이렇게 되면 1015 대책의 가장 핵심인 토허제 자체가 그냥 무력화되는, 무너지는 일단 이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5월 29일부터니까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 글피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뭐 금요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전혀 안 됐었는데,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들이 있죠. 올해 12월 31일까지라는 딱 시한이 지금 정해져 있는 한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무주택자들만 가능하죠. 무주택자들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이제 뭐 팔 수 있는, 그대로 팔 수 있는, 내가 새 낀 집을 그냥 살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보자라면 1015 대책에서 이야기했던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사실상 12월 31일까지 무력화되는 거, 이거는 뭐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겠고요. 하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다, 막 갭 투자를 활성해서 이런 건 물론 아니죠. 일단은 매물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이런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냐, 자 12월 31일까지니까 자 이제 팔고 나갈 거냐, 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자 일단은 아직도 고민 중에, 물론 오늘 이제 통과를 한 거고 당장 시행되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이다 보니까 고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특히나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집값이 뭐 팔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낮은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1주택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은 매물은 늘지 않고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요건 제가 좀 데이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실 자료고요. 지금 서울의 매물 상황이 5월 26일, 지금 오늘자로 봤을 때 딱 6만 건의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겠다고 내놨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자 이제는 뭐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부터 일단은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6만 8천에서 6만 6천, 그 다음에 6만 5천, 자 이렇게 하다가 5.12 대책이었죠. 5.12 대책에서 1015 대책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격적으로 뭐 폐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폐기를 하고 새 판을 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매물이 다시 조금 튀어 올랐습니다. 한 6만 4천 건 정도로.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됐죠. 뭐 6만 2천 좀 내려갔다 다시 6만 3천까지 왔는데, 자 결국은 6만 2천, 6만 1천, 그리고 딱 지금 6만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자 일단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게 좀 매물이 여기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6만 건이면 다시 5만 건대로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부도 상당한 지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정부가 지금 원하는 거는 6.3 지방선거 요 때까지만 좀 버텨줬으면 하는 자 이게 뭐 솔직한 심정이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매물이 6만 건대 턱걸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5월 9일하고 5월 26일, 자 이게 6만 8천에서 딱 6만 건대 지금 턱걸이다 보니까 11.4%,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4%가 지금 매물이 감소를 했고요. 자 지역별로 보더라도 강동구가 지금 가장 많이 줄었는데 18.1%, 그래서 3,900건에서 3,200건인데
대부분이 이게 올림픽파크포리온 둔촌주공이죠. 이거는 제가 이미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000건대 정도 됐던 게 지금 500건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물론 제가 이 부분은 팩트체크를 해드렸죠. 자, 무조건 매물이 1000건에서 50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뭐 고가 매물들이 들어가는 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딱 팔 수 있는 매물들, 사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매물들인데 그 매물들이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3억까지 갔던 게 지금 26억, 27억대까지 지금 있는데, 지금 뭐 27억, 뭐 요 정도 한 5억 5천, 요 정도 지금 내려온 뭐 그냥 그 매물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절대적인 매물 수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게 이게 심리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매물이 감소했다 막 이런 게 또 신문 방송에서 뭐 막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도 제가 그래서 올림픽파크포리온도 신문 방송에서 계속 난리쳐서 제가 이 부분도 팩트 체크를 해드렸던 거죠. 이 부분은 뭐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강동이 가장 많이 18.1%, 20% 가깝게 감소를 했고요. 서초도 지금 17.9%면 거의 20% 가깝게, 그래서 지금 7,000건대 지금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6,000건대까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는데 14%고요. 자, 그 다음에 마포 같은 경우에도 12% 감소를 했고요. 송파도 한 11.6%, 자, 그 다음에 동대문도 한 11%, 자, 그리고 도봉 같은 경우에도 한 10%, 두 자릿수, 지금 10위까지가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 감소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은평하고 관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자릿수고, 영등포 마이너스 9.7, 강남이 마이너스 9.5, 용산이 마이너스 9.3. 자, 결국 뭐 한 자릿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10%에 가까운 매물 감소가 여기도 있었고요. 자,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00건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9,800건까지 온 게 지금 이제 9,000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900건, 물론 8,900건도 어마어마한 뭐 숫자이면 틀림없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리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심리전인 거죠. 자, 그리고 뭐 서대문, 중구, 양천 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5개구 전체에서 이제 성동도 한 뭐 6% 정도, 그 다음에 종로가 이제 한 4% 정도인데, 어쨌든 25개구 전체에서 매물이 5월 9일하고 비교했을 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지금 걷어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감소로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1주택자, 특히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매물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를 원했겠죠, 정부에서는. 자, 그렇지만 지금 딱 6만 건대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집값 대책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말이 질문이지. 뭐 그렇죠. 뭐 일단은 대책을 이제 세우란 얘기인데 대통령도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게 뭐 대책을 뭐 발표를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6.3 지방선거가 지금 턱 미치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이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칫 잘못했다라가는, 특히나 뭐 정부 여당 쪽 지금 뭐 이제 후보자들한테 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저런, 사실 뭐 아무리 선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선거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일단 6.3 지방선거 전에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 대통령이 집값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있어. 자,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끝나면 엄청난 대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책의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집 안 팔면 손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정책을 믿고 집을 팔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사실 정책의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니, 오히려 정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오히려 그냥 정부 말 안 듣고 버텼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자,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신뢰성이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뭐 6.3 지방선거 때문에 다 올스톱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오늘도 뭐 요 정도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뭐 대책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한 일단 뭐 법안들 뭐 이런 것들, 정부 법안도 있을 수 있고 뭐 국회 법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터트릴 날만 남아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뭐 이재명 부동산 1015 대책을 일단은 특히나 뭐 일단은 파기하는 수준이잖아요. 토호제에 대해서는 전격 파기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파기하는 이유가 풀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퇴로를 열어서 팔 사람들은 팔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불만이 없겠죠. 아니, 왜 뭐 난 팔지도 못해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팔 사람들은 팔아라. 또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라. 그게 이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때도 그랬죠. 처음에는 본계약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신청까지만 해도 괜찮다. 뭐 그것도 뭐 토요일에도 뭐 접수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열어주고 나야 뭐 불평불만이 좀 덜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1015 대책에 대해서 결국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새낀 집에 대해서도 팔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비거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요거 하겠다라는 거죠. 거의 확정이죠. 왜냐하면 아니 이 정책을 할 것도 아닌데 퇴로를 열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신뢰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어지고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15 대책에서 없었던 요거를 지금 넘어서는 핵폭탄급 요런 대책, 그렇죠. 요게 지금 임박해 있다. 자,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다. 요런 부분을 대통령이 오늘 어필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대책의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부동산의 대책 흐름을 보면 일단 627에서 대출 한도만 딱 찍어서 6억 한도라면 이것도 굉장히 강력했죠. 자, 그리고 1015 대책에서 요거를 25억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2억으로 줄이면서 토허제까지 했었는데, 자, 결국은 다주택자들 매물이 들어가면서 토허제 유예를 통해서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게 요런 그림이고요. 사실상 이것도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에서 이제 보유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부분은 충분히 쪼일 만큼 쪼여놨다. 왜 82.5%라는 것은 뭐 이거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양도세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세의 문제,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세율뿐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카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금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만 어떻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오히려 많은 절세 혜택을 보면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든 종부세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타깃, 뉴 타깃은 똘똘한 한 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책에 완전히 뚜렷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까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아니 계속 이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규제를 안 하면 이걸 믿고 지금 집을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와 이거 완전 멘붕 멘탈 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결국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 정책의 일관성만 이제 뭐 1년 지나고 이제 뭐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4년 내내 만약에 이 일관성이 유지된다라면 와 이거 집값 안정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정화라는 것은 집값의 하락 또 많게는 많이 올랐던 것은 집값의 폭락이 되겠죠. 그래서 집값 안정화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미 강남 3구에서는 이게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 같으면은 외곽이 하락해도 강남 3구는 계속 버텨줬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게 잡히고 있고 특히나 5월 9일 지난 5월 10일 이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가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다주택자들 못지않게 지금 엄청나게 낮은 호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드리면 자 오늘 깜짝 놀랄 거래가 나왔죠. 바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메이플자이 지금 반포권에서 3,300세대나 되는 사실 뭐 이제 대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플자이 33평형 자 작년에 입주쯤 돼서 입주 시점에서 지금 11월에 56억 5천 최고가가 나왔죠. 12층이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와 메이플자이 대단하다. 56억 5천. 자 그런데 지금 계약은 5월 5일 본 계약이었는데 오늘 신고가 됐죠. 46억 2천. 야 소문만 많이 돌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이플자이가 한 10억 정도 하락한 10억 3천이 하락했는데 10억 3천 정도 하락한 뭐 약정이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소문으로만 나왔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렇죠. 이제 신고가 된 거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도 이제 10억 폭락한 충격적인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층 저층이어서 지금 이게 뭐 하락한 10억 하락한 거래가 나왔냐 그러면 고층들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 고층들이 이미 하락 거래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메이플자이 33평 56억 5천까지 갔던 게 12층 12층이면 지금 똑같은 층입니다. 똑같은 층인데 50억 1천만 원까지 요게 먼저 계약이 됐죠. 그래서 4월 29일 본 계약이었는데 6억 4천이나 폭락한 와 엄청난 이것도 하락이죠. 그래서 56억 5천에 50억 딱 턱걸이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33평 똑같은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월 20일 날 본 계약이었는데 25층이면 뭐 초고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같은 경우에도 50억 5천으로 딱 50억의 턱걸이 그렇죠?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 6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어서 자 결국 뭐 25층이든 12층이든 다 6억 넘는 하락 거래고 그 다음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폭락 거래. 결국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뭐 보유세 인상에 대한 예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지금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사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만약 그대로 뒀다 그러면 계속 상승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한 60억을 뚫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는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이게 5월 26일 확인 매물인데요. 지금 뭐 이거
이게 26일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 오늘 확인 매물이 34층 중에 고층이에요. 이게 지금 50억에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한 몇 천만 깎아도 지금 뭐 40억대까지는 내려가는 건데, 아까 보셨지만 이게 5월 9일 뭐 이전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6일이면 오늘 지금 매물을 내놨다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뭐 신문방송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서초, 뭐 강남, 송파 다 강남 3구가 다시 반등 중에 있다라고 하면, 메이플자이 같은 이런 작년 6월에 입주한 3,300세대나 되는 이 대단지, 이 대단한 아파트가 아니 왜 집주인이 이거를 56억 5천까지 갔던 걸, 그것도 34층 중에 고층을 50억에 내놓을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뭐 사실 그리고 이게 정말 뭐 급급매 뭐 대접을 받다 그러면 네이버 매물에 올라오지도 않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자,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뭐 조금만 깎아도 뭐 40억대라고 했는데, 보시면 중층 매물들이 지금 뭐 107동의 중층도 49억 5천, 그 다음에 103동의 뭐 중층도 49억 8천. 자, 이렇게 이미 50억 아래로 내려가 있는 중층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4월 28일, 4월 27일이면 뭐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뭐 19층 중에 고층 47억, 28층 중에 고층도 47억. 야, 결국은 지금 47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56억 5천이면 57억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57억 지금 턱 밑까지 갔던 게, 고층이 지금 저층뿐만 아니라 지금 고층도 47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미 10억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10억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 결국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저층 같은 경우에는 46억 8천까지도, 그래서 47억에서 꺾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56억 5천이 46억 8천원, 결국은 10억 넘는 이런 뭐 호가를 낮춘 이런 것들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메이플자이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메이플자이만 그러냐? 지금 구축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34평형이 57억 5천까지나 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57억 5천까지나 갔던 게, 자, 본계약은 4월 29일인데 지금 오늘 제가 실거래 등록이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반포 레미안 34평 국평형이 그것도 22층이면 초고층인데 50억 아래로 49억 실거래가 떴습니다. 와, 이것도 사실 반포 쪽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걸로 보여지는데 무려 8억 5천이. 자, 지금까지 반포 레미안의 중대형 평형대들은 뭐 8, 9억씩 하락한 거래들이 간혹 나오곤 했는데, 이렇게 국민평형 34평형이 49억으로 8억 5천, 9억 가깝게, 그것도 22층 초고층이 9억 가깝게 폭락한 것은 저도 최근 들어서 처음 보거든요. 깜짝 놀랄 충격 거래가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 뭐 8억 5천씩 이거 하락한 거, 이런 거는 증여성 거래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127동의 29층 중에 고층이 49억 매물이 그대로 있고요. 128동에도 31층 중에 고층이 49억 매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다 오늘 확인 매물이에요. 5월 26일 확인 매물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똑같은 지금 금액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급매가 없어졌다, 전혀 아닙니다. 결국 8억 5천, 9억 가깝게 호가를 낮춘, 자, 이런 매물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뭐 지금 여기 31층 중에 고층, 그 다음에 29층 중에 고층. 자, 이것도 지금 5월 26일 확인 매물인데 48억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지금 1억씩, 그렇죠. 지금 실거래가보다 고층들임에도 불구하고 1억씩 낮춘, 자, 이런 매물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급매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매물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이렇게 팔 수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실거래가 수준에서 나와 있는 실거래가보다 더 낮춘 매물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뭐 메이플자이도 그렇고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도 그렇고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29층 중에 고층인데 46억 5천 매물이 5월 26일 오늘 날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야,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57억 5천이잖아요. 57억 5천이 46억 5천이면 11억을 낮춘 거 아닌가요? 11억을 낮췄잖아요. 57억 5천. 야, 근데 이거를 지금 고층을 46억 5천에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와, 지금 반포의 대장 아파트인데 11억을 낮춘 이런 매물들이 여전히 지금 오늘도 다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45억 9천도 있습니다. 46억도 있고요. 그래서 11억, 지금 뭐 12억 가깝게 지금 낮춘 이런 매물들까지도, 여기도 뭐 29층 중에 고층이고 29층 중에 고층이고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지금 뭐 이런 거조차도 뭐 5월 23일, 5월 2일인데도 아직도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포 자이는 어떠냐? 35평형, 여기도 마찬가지 52억까지 갔던 게 지금 10층이 47억에 실거래가 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5억이 폭락한 이런 거래가 나와 있는데, 반포 자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층이 47억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뭐 그대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고층이 46억, 여기도 뭐 고층이 46억까지, 여전히 지금 46억이면 52억까지 갔던 게 46억이면 6억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보다 1억씩 낮춘 고층 매물들이 나와 있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29층 중에 고층 45억 매물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거는 7억을 낮춘 거네요. 지금 반포자이도 7억을 낮췄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43억 매물이 있군요. 43억 중층인데. 야, 52억까지 갔던 거를 지금 43억으로 9억을 낮춘 거예요. 9억을. 자, 결국 아까 뭐 반포레미안이 지금 9억 폭락한 실거래가 떠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사실 반포자이는 오히려 9억 낮춘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받아서 실거래가 안 뜬 거예요. 거꾸로 따져보면. 오히려 지금 9억 폭락한 반포레미안이 일단은 뭐 선택을 받은 거죠, 소비자들의. 근데 지금 여기는 아예 선택조차 못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의 상황이다. 결국은 9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층 같은 경우에는 42억 9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결국 뭐 52억까지 갔던 게 52억대 매물이면 이것도 뭐 한 10억 정도 낮아져 있는. 자, 지금 뭐 반포, 와, 이 정도면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매물 숫자가 절대적인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반포에서 뭐 반포 얘기하면서 레미안 원밸리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자, 레미안 원밸리 34평도 마찬가지예요. 72억까지 갔던 게 53억 5천. 2층 저층 같은 경우에 53억 5천. 그래서 18억 5천, 19억 가깝게 폭락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층 같은 경우에는 57억 5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5천, 15억 지금 가깝게 하락해 있는. 자, 결국은 지금 뭐 다들 수십억, 10억 가깝게, 10억 넘게 뭐 이렇게 다들 폭락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호가도 마찬가지예요. 33층 중에 30층이 54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아까 뭐 저층이어서 이게 2층에서 53억 5천이 아니라 33층 중에 30층이면 완전 초고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억에 오늘
5월 26일 날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자, 결국은 지금 뭐 급매가 사라졌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34층 중에 고층 52억 9천. 자, 72억짜리가 52억대까지가 있으면, 아니 뭐 10억이 아니라 이제는 20억을 낮춘 거예요. 20억을 낮춘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5월 6일 확인 매물인데 지금 뭐 20일 가깝게 지났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층 중에 고층 52억 매물, 딱 20억을 낮춘 매물인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5월 6일이면 이것도 20일 지났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51억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51억 7,500, 51억 8천. 자, 이게 지금 뭐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메이플자이, 뭐 다 똑같죠. 다 이제 신축들이고. 자, 그 다음에 구축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 레미안, 그 다음에 반포자이. 자, 대표적인 이 대장 아파트들을 다 살펴드렸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이런 스탠스가 없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대폭락 거래, 그 다음에 이런 호가의 대폭락,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제가 볼 땐 아닐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얼마나 이제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제가 뭐 정부 쪽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 아니 이걸 뭐 앞으로 4년 내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 와, 강남 3구만 하락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4년 내내 지속되는데 다른 지역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의지라고 할까요? 집값 안정화의 강력한 의지. 자, 대통령이 오늘도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일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말 폭탄 터지듯이 줄줄이 지금 뭐 법안들이 됐건 대책들이 됐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이제 7월 뭐 이제 세제 개편, 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예고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이제 법안이 막 통과되고 이러면 뭐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책의 일관성, 이것만 유지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드리고 있는데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할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또 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자,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모두 다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것들 매일 확인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마음 써주시는 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